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는 부부싸움으로 집 나간 남편이 웬 남의 집 할배가 되어 돌아왔다는 아주 놀랍고도 신기한 이야기 올시다. 그럼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커다란 강이 굽이치는 어느 작은 마을에 윤달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부인 강씨와 함께 혼인 생활을 벌써 3년째 이어오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헌데 이날 이때까지도 그 부인 강씨의 몸에는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뭐 때문인지, 왜 우린 다른 집처럼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이냐고. 나중에 나이 먹고 자식 덕도 좀 보며 살랬더니만은 그 자식 한 놈만 좀 낳더라도 말이지. 우리가 사는데 좀 더 재미가 붙을 것을.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허구한 날 밖을 싸돌아다니는 남편이었건만 그러다 보니 몸에 좋다 하는 건 여기저기서 다 구해 먹곤 하는 그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문제는 아닐 거란 생각에 아내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싶은 윤달이었지요. 허나 그런 남편의 의심을 모르는 부인 강씨가 아니었거늘 마냥 풀이 죽은 채로 있던 그녀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짜증을 내는 것이었어요. 뭔 놈의 애 못 낳는 이유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요? 당신이 허구한 날 술만 퍼먹고 다니니까는 그 약해 빠진 기운으로다가 뭐 밤에 제대로 발딱 서 있기라도 하느냐 말이오. 그것도 가뭄에 콩 나듯이 할 것 같으면 아예 할려들질 말든가. 그러고서는 뭔 놈의 아이 타령을 하는지 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는. 술만 먹고 오면 기력이 없어 하던 남편 윤 씨였으니 마땅히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이었지요. 이런 식으로다가 몇 날 며칠 다툼만 벌이다 보니 윤 씨는 급기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는 집을 뛰쳐나오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에이, 이놈의 집구석.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 그 몹쓸 소리 듣고 있는 줄 아는가? 정말 해도 너무하네 그려. 그 길로 집을 휑하니 나가버린 남편에 살짝 놀란 부인 강씨였건만 저러다 얼마 못 가 미안하다며 들어올 것이 뻔한 눈치였어요. 헌데 다음 날이 되어도 어째 돌아올 낌새가 전혀 없는 남편 윤 씨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내 강씨는 그날 해질 무렵까지도 애만 태우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여보, 이 문 좀 열어보시오. 나요. 어떤 할배의 목소리에 부인 강씨는 담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들어보았지요. 그러니 역시나 웬 처음 보는 할배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 남편 윤달이란 말이오. 나도 내 목소리가 아닌 것이 너무도 이상해서 이래 뛰어왔다는 거 아니겠소. 어서 문 좀 열어보란 말이오. 이런 거듭된 할배 말에 아내 강씨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어쩌자고 늦은 저녁에 와 이러십니까요? 여긴 어르신 댁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자 나도 지금 이것이 뭔 일인지 도무지 감이 안 오는데 말이오. 왜 이리 갑자기 나이 같은 다른 사람이 된 것인지. 여보, 어찌됐든 당신 남편 윤달이 분명하니께 얼른 좀 날 도와주시오. 이 말에 어이가 없단 표정의 아내 강씨였어요. 거참 어디서 술을 자시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어르신 적당히 하고 얼른 돌아가시지요. 그러자 이젠 가슴팍을 쳐대며 소리를 지르는 할배였습니다. 이거 보시오. 내가 어제 집 나갔던 당신 남편 윤달이라니까. 어제 내가 밤늦어가정 술 먹고 길에 누워 자던 것까진 생각이 나는데 말이오. 그러다 어떤 할배가 날 깨우던데 어쩌다 보니 내가 그 할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소. 도무지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난 모르겠단 말이오. 이를 가만히 듣던 윤 씨의 아내 강씨였건만 그녀 또한 그 할배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난생 처음 보는 할배가 자기 남편이라 우겨대니 그럴 만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보시오. 그럼 잠깐 기다려 보시오. 왜 우리가 아이를 못 갖고 벌써 3년째라는 거 아니겠소.
그래서 왜 우리가 밤마다 기도드리기 전에 그 먹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성황당에서 듣고 왔다면서 보리쌀 불린 물에다 당신 닮은 딸 낳게 해달라고 그 진달래 꽃잎 띄워가지고는 당신 엉덩이를 거기다 씻지 않았소. 그러면서 내도 그걸 해야 한다고 왜 그 당신이 좋아하는 내 거기다가 미역줄기를 칭칭 감아가지고는 고추장 푸른 물을 갖다가 그만하시오. 밤마다 둘만 벌이던 그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을 대체 어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내는 기겁을 할 뿐이었어요. 지금 그걸 다 어찌 아는 것이오? 그럼 우리 남편 지금 어디 있어? 그런 걸 다 떠벌리고 다닐 사람도 아니건만. 아, 내 남편은 어디다 두고 지금 나한테 이런 행패를 부리시는 것이냔 말이오. 그러자 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또 내리치던 할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됐소. 내도 이것만큼은 얘기를 안 할라 했더만은. 그럼 얼른 내 방에 들어가서 그 다락에 있는 자루더미를 하나 꺼내보시오. 그 제일 구석탱이에 있은게 깊숙이 손을 넣어 꺼내보란 말이오. 그럼 거기에 내가 숨겨놓은 엽전꾸러미가 있을 것인디 그게 정확히 370냥일 것이오. 아, 얼른 들어가서 확인해 보란 말이오. 이에 아내 강씨는 황급히 문을 닫은 채로 고민만 이어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째 저런 노망된 할배가 있을 수 있단 말이더냐. 아, 이 사람은 대체 또 어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오. 그런데 도무지 생각을 다시 해봐도 남편의 비자금까지 알고 있을 리는 만무한 것이었기에 아내 강씨는 머릿속만 복잡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술에 만땅 취했다 한들 돈에 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똑부러지는 남편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이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 할배가 말한 대로 다락방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보는 강씨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보따리 하나에는 정말 엽전꾸러미가 한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놀란 아내는 곧 그 엽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결국 다 세고 나니 딱 370냥인 것이었지요. 이에 부인 강씨는 다시 쌀인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어째 내 말이 맞지 않소? 그러니 여보,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제 날 좀 도와달란 말이오. 아, 얼른 날 좀 들여보내 주시오. 이에 놀란 표정의 강씨가 그 할배를 집 안으로 들이던 그때였어요. 아, 아버지. 저 멀리서 웬 낯선 이들이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맨 앞에 있던 한 남정네가 다짜고짜 다가와서는 할배의 팔을 움켜쥐는 것이었어요. 아니, 아버지, 어쩌자고 이 고개 넘어 마을에까지 내려오신 겁니까? 아이고,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요. 저희 아버지가 괜한 말을 걸어 놀라진 않으셨나요? 이에 괜찮다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는 강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입니다. 작년부터 저희 가족도 못 알아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하던 일도 관둔 채로 옆에서 돌봐드리던 터였는데 말입니다. 근데 저와 제 아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갑자기 사라지셔서 어제부터 찾아다녔는데 말이지요. 여기까지 내려와 계신 줄은 네, 미처 알지 못한 터였다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한테 말이라도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요. 헌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할배는 여전히 자신이 남편 윤달이라는 듯 오직 강씨 부인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어찌할지 고민만 이어하는 강씨였습니다. 아, 뭐가 됐든 빨리 날 들여보내 주시오. 아, 빨리. 이런 할배의 호통에 안 된다며 잡아끌기만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잠시 동안만이라도 돌봐드리면 어떨까요? 저도 뭐 하루 정도 매신다 해서 그리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말에 계속 강숙 부인의 팔만 잡고 늘어지는 지 아비의 모습에 그 아들이란 자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그제서야 할배 팔을 놓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저희 아버지가 일에 완강하시니 그럼 하루 정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요. 대체 왜 이 집에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합지요. 라며 그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 할배와 마주 앉은 아내 강씨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몇 마디를 다시 물어봐도 자신의 남편밖엔 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으니까요. 아니 그럼 당신이 내 남편 윤달이라는데 어찌 그 몸은 생전 처음 보는 할배의 몸이라는 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이놈의 술이 웬수인 건지. 내 이 정신 나간 할배를 아주 잠깐 마주친 건 기억이 나는데 말이오. 그 길로 내가 그냥 잠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 정말 기억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이래 답답하진 않을 것을. 이런 요상한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강 씨는 날이 밝는 대로 나름 실력 있는 무당을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대체 왜 이 할아버지가 제 남편이라 하는 건지. 이래저래 얘기를 다 들어봐도 아내, 남편은 맞는 것 같다 안 합니까요? 대체 이 일이 뭔 일이랍니까? 그런 아내 강숙의 말에 유심히 그 할배를 살피던 무당은 두 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만 갑자기 뒤로 물러나 앉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 아이고야. 아주 조상님들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구만 그래. 특히 네 그 돌아가신 아버지 영이 씌운 거 아니고서는 저런 눈빛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 말이지. 어찌 네 남편이 장인어른께 잘못했을 만한 구석은 없단가? 그러자 아내 강숙이 말을 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살아계신데요? 순간 헛기침을 해대는 무당이었습니다. 아 그려 살아는 계시니께 내가 하는 말 아니단가? 어찌됐든 내 남편이 이래 다른 할아버지 몸으로 나당기는 것은 다 그 조상 묘자리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게야. 어디 보자. 네 조상님들 중에서 어째 제사 올리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가? 그러자 할배가 손가락을 따져보더니만 한 6분 되시는데 말이지요. 이 말에 무당은 그분들 중에 분명 묘자리가 잘못된 분이 계실 텐데 말이지. 그 자리를 빨리 제대로 돌려놓아야 된단 말이네. 그래야 네 몸도 돌아오고 아니 그 정신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말이지. 아 그럼 네 남편 몸뚱아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에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내젓는 할배와 아내 강숙인 것이었어요. 어찌됐든 다음 날로 그 잘못됐다는 묘자리를 찾아 나선 그들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할배의 아들이 찾아와서는 모시고 가겠다며 걱정을 하는 것이었지요. 허나 할배의 의지가 너무도 단호해 보이니 그저 몸조심하라고만 이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더 돌아다녔을까요? 정말이지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날 것만 같은 깎아지른 절벽 밑으로 바위 덩이가 덮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곳에 묘자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인부들을 부른 뒤 그 무당과 함께 파묘 전문가까지 모여 묘를 막 파내려 하던 그때였어요. 갑작스레 하늘에서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하더니 그 산에 오르기조차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비가 많이 올 때 일을 치르다가는 되려 하늘의 노여움을 더 살 수가 있는데 말이지. 일단은 이 비가 그쳐볼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네. 무당의 말에 그들은 이번엔 윤달의 몸을 찾는데 혈안이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강숙의 남편 윤달을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 대체 어디가 누워있는 것이란 말이오. 거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안다고. 이만큼 돌아다녔으면 기억이라도 좀 떠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부인 강숙의 말에 윤달이 들어가 있는 할배 또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짝 길 위에 그냥 누워 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말이지. 어째 술이 웬수 아니랄까봐. 내 이제 술은 쳐다도 안 볼 테니께 전지신명님, 이젠 내 몸 좀 제발 돌려주시옵소서. 아이고 전지신명님. 그런 다음 날이 되어 비가 그친 하늘을 본 그들이 다시금 파묘 작업을 시작하려던 그때였어요. 갑작스레 커다란 호통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못들 하는 것이오. 아, 왜 멀쩡한 조상 묘자리는 못하러 파내려 하는 거요? 키가 장대만큼이나 큰 한 스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 마을에 그 노씨 할아범을 만나 뵈러 왔더니만은 아, 이 산에 오르셨다 하여 내 얼른 뵈러 여기까지 올라왔건만 아니 어째 정신이 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도 다행이다 싶었더만 아니 지금 뭘 하고 계신 겝니까?
이런 스님의 말에 할배는 자신의 사정을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허 거참 그 무녀님께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저 또한 이 노씨 어르신을 배우니 그 영이 바뀌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소이다. 그렇다면 이 할아범의 몸에 들어간 영혼을 빼내야 할 것인데 어찌 그러기도 전에 되려 조상님의 화를 돋구고 있는 게요. 내 볼 때는 이건 조상님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이요. 이런 스님의 말에 살짝 당황한 무당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신들린 사람들만 대하다 보니 이 할아범의 몸에 접신한 막신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오. 어찌 내가 아는 신께서 엉뚱한 얘기를 했단 말이오. 그러자 지그시 미소를 지어 보이던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랬다 한들 지금 윤달이란 자의 영혼이 이 어르신의 몸으로 들어간 이상 그 영혼을 빼내는 것이 우선일 터. 어찌 이런 몸에 잘못 들어간 것에 조상 탓을 하고 있단 말이오. 현재 후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상님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터인데 말이지요. 이 말에 무당은 잠시 고민을 이어하더니만 또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그럼 전 그 윤달이라는 자의 몸을 찾으면 그 안에 영을 넣어볼 순 있을 텐데 말이오. 이 할아범의 몸에서 영을 빼내는 건 사실 제 전문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이요. 네, 갑자기 이 노씨 어르신을 뵈야겠다 생각이 난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는지 참 신기하네 그려요. 그럼 노씨 어르신의 몸에서 윤달이란 자의 영혼을 내가 한번 잘 빼내어 볼 테니 그럼 그 윤달님의 몸으로 절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남편의 몸을 여태껏 아직 찾지 못했다 이르는 아내 강숙이었어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홍씨의 아들이 허겁지겁 뛰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아, 동네 어르신들이 이르기를 그 윤달님을 찾았다는데 말입니다. 저쪽 아래 강하류에서 말입니다요. 이 말에 그 길로 달려간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하류에 가보니 정말 윤달의 몸이 강물에 흠뻑 젖은 채로 뉘어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 어디 이 강에라도 뛰어든갑니까? 아 여보. 남편 몸을 보더니 순간 오열하는 아내 강숙이었습니다. 이에 할배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 이것을 보니 그 강가 절벽으로 걸어갔던 것이 이제서야 기억나는구만 그래. 거기서 이 할배를 만난 것도 어째 술 좀 깨야겠다라면서 그 강물에 풍덩 빠져버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말이지. 그때 이 할배가 라며 그 윤달이 들어간 할배의 말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할배가 물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 세우다 보니 그 가파른 절벽 위에서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윤달과 할배 모두 이 깊은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할배는 살고 윤달은 결국 강하류에까지 떠내려온 채 의식을 잃은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그 강물 속에서 몸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구만 그래. 어찌됐든 이 윤달의 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다 보니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겠구만. 이런 스님의 말에 더 크게 오열하는 할배와 아내 강숙이었습니다. 아 그럼 어째야 한답니까? 내 남편을 이 할배 몸에 들어가 있는 내 남편은 어찌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요? 그러자 무당을 한번 슬쩍 바라보던 노승이 말을 이었어요. 정 그렇다면 이 어르신의 영은 너무도 약해져 있는 터. 그냥 윤달 당신의 영으로 그 어르신의 몸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하늘의 뜻인 게지요.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강씨와 할배였습니다. 허나 그 어르신의 몸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부인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 윤달의 영을 어떻게든 다른 새 몸으로 되살려 놓을 수도 있긴 있을 텐데 말이오. 헌데 그러려면 죽은 지 딱 만 하루 이전의 몸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런 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윤달이란 자의 영혼을 꺼내고 나서 말이오. 부녀님께선 그 영혼을 새 몸으로 넣어줄 수 있으시겠소? 그러자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에 윤달의 아내 강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몸으로 살아갈 때 제 남편과는 어째 이전처럼 다시 살 수는 있는 것입니까요? 그러자 노승이 대답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세상을 떠난 이의 몸을 구해서 사는 만큼 겉은 달라도 속은 같은 것이니 어떻게든 같이 살아볼 순 있는 것 아니겠소. 물론 그 몸을 비밀리에 갖고 나와야만 할 텐데 말입니다. 이 말이 있은 직후 그들은 새로운 몸을 찾아보려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그런 몸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었지요. 그것도 세상을 뜬 지 만 하루가 채 안 된 몸을 말입니다. 그러던 중 한 김씨 집안의 어린 자식이 세상을 떴다며 이제 막 장례를 치르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만 하루가 안 되었을 생각에 허겁지겁 그 집안으로 뛰어들어간 노씨 할배와 강씨 부인이었지요. 헌데 아이가 숨을 거둔 뒤 염을 하는 자를 모시고 오는데 시간이 꽤나 걸린 터 장례가 늦어져도 한참은 늦어졌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세상을 뜬 지 이틀이나 지난 상태인 것이었지요. 이에 고개를 떨구며 그 집을 나서는 할배와 강숙이었어요. 어째 그래도 내가 아이 몸으로 살 바엔 이 할배 몸이 낫지 않나 싶네 그려. 당신 먼저 보내고 나 혼자 어찌 살라고 말이지. 이런 할배의 말에 아내 강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마라도 이래 장례 치르는 집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네 그려요. 어째 다른 몸도 얼른 찾아봅시다. 정말 그 신기함대로 어느 건너 집에서는 또 다른 장례 치를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 집에서 이제 막 나온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의 맏딸 수처녀가 아직 세상을 뜬 지 몇 시간도 채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니 글쎄 그 맏딸은 이제 막 시집을 가려던 참이었단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스님과 무당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럼 얼른 작업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구만 그래. 이런 상황에라도 노인 자를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까 말이지. 헌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간다 한들 아내 강숙과 함께 살아갈 것이 걱정되면 물론이요. 그러기도 전에 이 부잣집 사람들의 눈에라도 띄일 시에는 되려 시집을 가야 할지도 모를 판이었으니까 말이지요. 내 어찌 남자 몸으로 한평생을 살아왔건만 제 아무리 잘 사는 집으로 시집 간다 한들 당신 남편이 어째 여자의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소. 아, 당신 남편이 시집 가면 뭐 축하라도 해줄 셈이요? 이런 상황에서 농담까지 내뱉는 남편이 괜히 밉기만 한 아내 강씨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볼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인데 말이오. 라며 또 다른 몸을 찾아보자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럼 일단 오늘 밤은 좀 돌아가서 쉬는 것이 어떤가 싶네 그려. 이 할배의 몸이 금세 지쳐버리니까는 내 헛구역질까지 나올 것 같아서 말이요. 이후 그 할배의 아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그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 또 다른 몸을 찾으러 나선 강씨 부인과 스님 그리고 무당이었습니다. 헌데 이들이 그 할배의 집으로 찾아간 그때였어요. 무언가 어딘지 모르게 그 윤달이 들어가 있는 할배의 표정이 좀 뭔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말이란 아내 강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내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그것도 이 할배의 영혼이 너무나 미약하나마 아직 이 안에서 멍하니만 있길래 내 이 할배와도 좀 어렵사리 얘기를 나눠봤다는 거 아니었겠소. 그리고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이요. 그리고 내린 내 생각을 말할까 하오. 이 말을
놀란 눈으로 듣는 아내 강숙이었어요. 내 이런 또 다른 몸으로 살아가며 어찌 당신과 이전처럼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소. 그리고 그 어떤 몸으로 살아가든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거니와 이 할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이들 가족들을 그나마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오. 어제 저녁 내내 내 이 할배의 가족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그들이 좋아하는 표정을 바라보니 내 당신과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들 가족을 이끈 이 할아버지의 존재도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새삼 느낄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소. 그래서 말인데. 이어지는 말을 듣던 아내 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 스님과 무당에게도 고마움을 표한 할배는 조용히 할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그 노씨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할배 안에 존재하는 건 윤달이었지만 말이지요. 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돌아오셨구나. 아버님, 이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요? 이젠 제 아내도 알아보시고 어찌 이런 경사스러운 날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이고, 천지시명이시여. 너무나 감사합니다요. 동네 사람들,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셨단 말이요. 아, 동네 사람들. 아, 우리 아버지 정신이 돌아왔다니까는. 아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잠시 동안 눈물을 흘리는 할배였지요. 그리고 몇 달 후 그 윤달의 부인 강숙은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남편과 아이를 못 가져 한탄만 해왔던 그 아이였건만 어찌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인 것이었지요. 하지만 부인 강숙의 입장에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윤달이 의심했던 것과는 달리 아내의 몸엔 전혀 이상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럼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윤달이 들어가 있던 그 할배가 어느 날 강숙이 홀로 사는 집에 하룻밤을 머물다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아내는 아이를 소중히 잘 키워나가며 비록 남편의 몸을 통해 낳은 아이는 아니었건만 그토록 함께 바라던 아이는 분명 남편 윤달과 낳은 아이라 철석같이 믿는 아내 강숙인 것이었지요. 이에 그 아이를 홀로 아주 잘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스님과 무당은 서로 사이좋게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 나누는 것이었지요. 어째 영혼이 이래 몸과 뒤바뀔 수도 있음을 잘 염두하며 살아야겠소이다. 부디 산 사람은 잘 살아야겠지만서도 간 사람의 몸은 이래저래 여기저길 떠돌지 않도록 잘 묻어둬야 함은 물론이고 말이지요. 그러자 무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신령님께서 내려와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것이니 말이오. 스님의 도가 내보다도 한참은 튼 것이 내 참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려? 라며 껄껄 웃고는 뒤돌아선 그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그 마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영혼이 뒤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아버지의 정신이 돌아왔다며 행복해하는 근호씨 집안과 평생 못 가질 것만 같던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도 항상 먼저 간 남편을 떠올리는 강숙의 얼굴에는 매일매일 밝은 빛이 감돌았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신기한 일들은 물론이요, 새로운 희망의 빛이 감돌기를 바라면서 그럼 얼른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이번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가 수십 년 만에 찾은 고향 땅의 한 물레방앗간에서 웬 젊은 처자를 만나 아주 놀라운 진실을 밝혀낸다는 이야기올시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허름한 차림의 한 나이 지긋한 나그네가 터벅터벅 논뚝길을 걷고 있었어요. 드디어 내 이 고향 땅에 발을 들였구만. 그래. 어찌 이런 날이 올 줄
내 꿈에서나 알 수가 있었던가. 아, 이것이 몇 년, 아니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네 그려. 주변을 둘러본들 넓은 논밭이 펼쳐진 풍경에 그저 드문드문 낮은 집들만 솟아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조선의 한 촌동네였건만 이 할아비는 벌써부터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젊은 시절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뜻을 거슬러 이 마을을 떠나야만 했던 터. 그것도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겠다면서 힘든 타양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헌데 갖은 고생을 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 접어들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려 내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그곳이 나왔더랬지. 내 이토록 가슴이 벅차오르는 건 정말이지. 살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말이요. 자, 그럼 어디 보자. 라며 이래저래 어딘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헌데 얼마 동안을 두리번거리기만 하던 그가 나지막히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어요. 내 그 물레방앗간만큼은 꼭 봐봐야 할 텐데 말이지. 설마 없어지기라도 했다면 그 터라도 남아있을 터. 어디 이 길도 익숙했네. 곧장 들어섰건만은 어째 그 비슷한 곳도 나오질 않는단 말이냐. 그때하고 이 길이 많이 바뀐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지. 이런 여차에 저 멀리서 걷고 있는 두 명의 청년을 본 할배는 곧장 그 가까이로 다가가 길을 물었어요. 이 동네에 물레방앗간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래전에 여서 살던 터라. 그것이 어딨는지 내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이지요. 그러자 한 청년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만은 모르겠다며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다른 한 청년이 글쎄 말입니다요. 제가 아는 물레방앗간은 이 근처에 하나 있사온데 지금은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터라 수풀에 둘러싸여 있어서 말이지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요. 행여나 그곳이 아닐까. 갑작스레 환해진 할배의 얼굴을 본 청년은 곧바로 말을 이었어요. 그럼 제가 거기까지 안내를 해드릴까요?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서 시간도 괜찮으니까 말입니다. 이 말에 다른 한 친구는 입만 삐쭉 내밀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참, 제 살기 바쁜 세상이라지만은 요래 이 동네 인심이 아직까진 아주 잘 남아있구만 그래. 어째 바르게 큰 청년이 따로 없구만이라. 이런 할배의 속생각대로 청년은 어느새 그 숲속에 있는 물레방앗간까지 할아버지를 잘 매시고 들어간 터였어요. 아직도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을 린 만무한 것이었건만 할아범이 발을 들인 그곳에는 정말 낮은 수풀에 휩싸여 있는 예전과는 크게 다를 바 없는 물레방아가 바람 때문인지 끽끽 거리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이를 바라보던 할배는 급기야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려 예나 지금이나 그 모습은 변치 않았구만 그래. 매일같이 찾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니까 말이지. 그 수십 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요. 이내 젖은 눈가를 닦아내던 할배가 청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고맙네 총각. 이곳이 정년코 내가 찾던 그 물레방앗간이 맞네 그려. 그러자 청년이 환히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동네에 오랜만에 오신 모양이시군요. 동네가 많이 변했어도 이것만큼 그대로인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럼 전 이만 돌아갈 테니 내려가실 때엔 조심히 잘 내려가시길 바랍니다요. 라며 고개를 조아리더니만 금세 멀어져가는 청년이었어요. 이에 할배는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 살아생전 낯선이한테선 처음 받아보는 친절이구만 그래. 정말 고맙네 젊은이. 이내 할배는 다시금 물레방앗간을 바라보았어요.
이 할아범의 이름은 정순으로 노씨 가문의 맏아들로 태어났건만 꽤나 어려웠던 집안 사정으로 이곳 마을에서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내온 터였지요. 이에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집안 살림을 돕기 바쁜 그였건만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만난 동네 친구 권숙희로 인해 점점 사랑에 눈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 물레방앗간에서 때마다 숙희를 만나 사랑을 키워갔던 것이었지요. 수키, 지금은 어찌 사는지 몰라도 정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네 그려. 이 혼잣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할배 정순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허름한 물레방앗간에 작은 쪽문이 꿈틀대더니만 획하고 열려져 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웬 젊은 남정네 하나가 기지개를 피며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에 놀란 정수는 곧 근처 숲을 사이로 몸을 숨겼더랬지요. 그러자 그 청년은 잠시 동안 풀어헤쳐진 저고리끈을 몇 차례 묶어내더니만은 침을 한번 탁 뱉고 나선 저만치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벌건 대낮에 어찌 저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드냐? 거참 거미줄부터 해서 벌레들이 득실득실 할 터인데 말이지. 근데 어째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구만 그래. 라며 잠시 동안 놀라 서 있던 정순 할배는 곧 조심스레 그 물레방앗간 가까이로 발을 옮겼어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희미한 소리 하나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뭔 소리지? 다시금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웬 처자의 울음소리인 것이었습니다. 훌쩍거리다 또 조용히 우는 것이 정순의 입장에선 등골이 좀 오싹해지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궁금한 것은 못 참았던 터 그 물레방앗간 문 가까이로 다가간 정순은 그 안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깔려있던 나름 깨끗해 보이는 볏짚 위에 한 처자가 저고리를 챙겨 입으며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순간 할배와 눈이 딱 마주쳐버린 처자가 깜짝 놀라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신지요? 누군데 거기 계신 겁니까? 이에 순간 뜨끔 놀란 할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처자의 앳되고도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정순 할배는 곧 조심스레 발을 들이는 것이었지요. 네, 이 동네를 오랜만에 찾은 노정순이라 하는데 말이오. 그쪽에 울고 있길래 무슨 일인지 싶어 잠시 문을 열어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째 이런 곳에서 왜 혼자 울고 있는 거요? 이 말에 다소 안심이 됐다는 듯 다시금 자리에 앉는 처자였어요. 그리고는 정순을 바라보더니만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날 이때껏 단 한 사람만 보며 살아온 것도 이유면 이유겠지요. 그런 남정네와 전 이곳에서 몰래 사랑을 이어왔다지 않겠습니까요? 헌데 그 사람은 저한테 별 관심이 없어 말입니다. 그저 이곳 물레방앗간에서만큼은 절 사랑한다 속삭여놓고선 말이오. 그 일만 치르고 나면 글쎄 다른 볼 일이 있다면서 먼저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런 버림받은 마음을 뭘로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까요? 라며 또다시 눈물 짓는 여인이었어요. 그러자 그럼 그쪽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할배의 말에 별 고민 없이 오연이라 하옵니다. 김오연. 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말을 잇는 정순 할배였어요. 네, 그 오연님이 말하는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마음에 담아놓고 사는 남정네인 것인데 어찌 무슨 이유에서든 그걸 내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라며 어느새 자신의 얘기로 이어가는 정순이었습니다. 나도 딱 그 젊은이의 나이 때 이곳에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지요.
그때가 정말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만도 한데 말이지요. 어째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 것이 그때를 떠올리기만 하면 당신만큼이나 눈물이 솟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런 연유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오래전에 만난 첫사랑의 그녀는 말입니다. 권씨라는 그것도 나름 권세가 집안의 맏딸로 태어난 터였지요. 이에 당시 그 집안에선 그 맏딸을 저 먼 남쪽 지방의 땅 부자 조씨 집안 자제한테 시집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기서 매일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한 것이었지요. 졸졸 흐르는 물에 매번 돌아가던 저 물레방아 소리에 우린 그저 우리만의 행복한 단꿈에 젖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만남은 결국 그녀의 불안한 마음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소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날도 우린 사랑을 확인하고 났지만서도 뭔가 서로를 애틋하게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헌데 도저히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단 말을 내뱉던 그녀가 그렇게 먼저 나가버리고 만 것이었소이다. 항상 함께 나서곤 했던 이 물레방앗간이었건만. 그래서 내세울 것도 하나 없던 터 딱히 그녀를 다시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미련을 털어버린 채로 여지껏 수십 년 동안 타양살이를 해온 것이었수다. 그리고 다시 잦은 이곳에서 처자의 얘기를 들으니 옛날에 내가 겪은 슬픔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이었지요. 이 말에 어느새 눈물을 거두고 앉은 오연 처자였어요. 헌데 이런 추억이 서린 곳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내 기분이 좀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는 사랑을 그저 나와 이젠 한 몸이 되어 이토록 추억할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닌 것 같으니까 말이지요. 그러자 오연 처자가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저 또한 이곳에서의 아프고 쓰린 마음이라도 나중엔 추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순알배였어요. 그렇소이다. 지나간 건 다 아름답다. 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요? 지금 이 나이 동안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면 말입니다. 그런 마음과 애를 쓴 시간들이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겠소. 좋은 추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시간이 꽤나 흐르고 나면 다 서로 비슷해져 있다 안 합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소? 적당히 묵힌 된장도 너무 오래 두다 보면 뭐 거시기 똥과 같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발그레한 미소를 보이다가는 조금씩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더 슬퍼할 이유가 없단 생각이 드는군요. 여태껏 앉아있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요. 오늘 말씀 너무도 감사했는데 언제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네 그려요. 어째 어르신께선 이 마을에 더 머무르실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생각에 잠기던 정순알배가 글쎄올시다. 그리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는데 그쪽하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이 동네에서 잃어버렸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좀 더 머물러 볼까 생각 중이라오. 이 말에 더욱 화색이 도는 오연 처자였어요. 아, 그러시다면 말입니다. 편한 시간에 여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제가 이틀 후에 또다시 여길 찾을 예정인데 어째 그때 또 뵐 수 있을까요? 이에 살짝 당황하는 눈치의 할배였어요. 하지만 헛기침을 한번 내뱉더니만은 그럼 저도 이곳에 몇 번 더 와볼 작정이긴 했어서 말이오. 이틀 후라면 나도 좋을 것 같소이다. 라며 슬쩍 일어나 웃옷을 툴툴 털어내는 정순이었어요. 그리고는 물레방앗간을 빠져나온 그들이었습니다. 저만치 손을 흔들다 멀어지는 오연 처자를 바라보며 정순 할배는 오래전 이 물레방앗간에서 나와 인사를 나누던 옛 첫사랑 수키를 떠올리는 것이었지요.
그녀와 좀 닮았다는 생각에서였기도 했건만 금세 뒤돌아선 정순 할배는 곧 마을의 저잣거리로 발길을 옮겼어요. 그날 저녁 나름 두둑히 챙겨온 노잣돈으로 술과 안주를 벗삼아 하룻밤을 즐거이 보낸 정순 할배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예전과 많이 달라진 곳들에 신기해하기만 했어요. 여전히 변함없는 곳에서는 자신만의 추억을 곱씹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지요. 이후 이틀째가 되는 그 다음 날, 정순 할배는 또다시 그 물레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어째 지금쯤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구만 그래. 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괜히 서로 또 놀래자 빠질지 모르는 터 그냥 밖에 앉아서 기다려야겠다. 이내 얼마 동안을 앉아만 있었을까요? 갑작스레 그 물레방앗간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오연 처자인 것이었어요. 어르신,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언제 오신 겁니까? 아, 좀 전에 왔는데 어찌 그 안에서 남정네와 볼 일은 다 본 것이요? 그러자 오연 처자가 환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오늘은 어르신 뵐 생각에 온 것이었는데요. 제가 오늘에야 시간이 나 어르신께도 그리 여쭌 것이었고 말입니다. 진작 그리 말씀을 못 드려 죄송했습니다요. 라며 그 둘은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이전의 첫 만남에서처럼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오연 처자는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오라버니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배씨 집안의 양자로 들여져 여태껏 제 부모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데 말입니다. 왜 저번 말씀 중에 그 첫사랑이라는 분이 권씨 집안의 맏딸 자제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오라버니를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가 권씨 아니시냐 슬쩍 물었더니 말입니다. 아니 글쎄 그렇다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흠칫 놀라는 정순 할배였어요. 시기로 보나 당시 나이대로 보나 그 어르신이 사랑하신 분께서 만일 아이를 가졌다면 말입니다. 왠지 그 아이를 다른 집 양자로 보내놓고는 그 땅 부잣집 조시댁으로 시집 가신 건 아닌지 해서 말이지요. 왠지 오래전에 그런 비슷한 소문을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던 정순 할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처자의 말대로라면 그 오연 처자가 만나고 있는 남정네가 어찌 보면 내 아들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자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잇는 오연 처자였어요.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요. 그토록 사랑하신 분의 성씨가 흔한 성도 아니고 말이지요. 어르신께서 여기까지 오신 것도 어떤 이유에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냥 제 느낌일 뿐이옵니다. 내 살아생전에 만날 수나 있을까 싶던 첫사랑이었다지만 그 조씨 집안으로 들어가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해온 나였소. 그런데 그 전에 물론 나와 깊은 사랑을 나눴다지만은 그 내 자식을 낳고도 딴 집으로 양자 보냈을 거란 말인 거요. 어째 그런 일이? 내 뭐라 할 말이 없을 것 같소이다. 그 말이 맞다면 그저 신기할 따름이군요. 이에 오연 처자가 고개를 끄덕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심이 어떤가 합니다요. 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고 서로를 왜 끌어당긴다 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 직접 만나보다 보면은 어르신께서도 뭔가 느낌이 좀 오시지 않겠습니까요? 잠시 동안 생각에만 잠기던 정순 할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뭐 그렇다면은 나도 궁금한 것이 사실이니까 말이요. 그 어머니의 성함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이건만 뭐 처자까지 나서서 일이 된 이상 네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나도 그 청년 얼굴 보면 뭔가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숙희였건만 그런 그녀와 가진 아들이라
이건 정말이지 그야말로 놀라운 만남이 되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정순 할배의 입장에선 정령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다음 날로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전에 그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기로 한 정순 할배였습니다. 만일 그 남정네와 함께 제 시간에 못 올 시에는 정순이 머물고 있는 주막으로 미리 언지를 주겠다는 오연처자였어요. 그리고는 또 다음 날이 되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도 별 얘기가 없던 차, 정순 할배는 곧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그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표정이 역력한 그였지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처음 만날지도 모를 그런 놀라운 상황이 기대되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레방앗간에 미리 도착한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다 텅 비어있는 물레방앗간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어차피 이곳에서 만나기로 한 터 남은 시간 동안은 긴장이라도 풀며 좀 쉴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에 옷을 한켠에 벗어놓은 그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수십 년 전에 이곳에서 수키와 사랑을 나눴던 기억을 떠올리자 괜시리 묘한 기분이 올라오는 것이었지요. 그런 만남 속에서 아들까지 생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신기해서 웃음 또한 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드디어 그 물레방앗간에 문짝이 들썩거리더니만 누군가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순 할배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니, 수키? 그곳으로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오래전 땅부잣집 조씨 집안으로 떠나갔던 젊은 시절의 첫사랑 수키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 보여도 정순 할배의 눈에는 그저 젊을 때의 그 미모가 그대로인 것이었어요. 정순 오라버니, 그려요. 나요, 수키. 가까이 다가온 수키를 보고는 벌떡 일어난 정순 할배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내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건만은 어째 어떻게 알고 이리 들어온 것이란 말이오? 그러자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잇는 수키였어요. 그냥 보고 싶어 왔다 안 합니까? 오라버니와 여기서 보낸 그때가 내 평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였거늘. 어찌 이곳을 다시 안아볼 수가 있었겠소? 그 젊은 날에 절 그리도 이뻐해 주시고 오라버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정말 보고 싶었네 그려. 정말이지 내 옛날에는 너무도 미안했는데 말이야. 효녀인 당신이 부모님 뜻에 따라야 하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터. 내 어찌 당신을 그리도 이해 못해 미워했던지. 내 지난 날이 너무 후회가 되네 그려. 이 말에 눈물을 쏟아내는 수키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순 할배를 꼭 끌어안는 것이었지요. 이제 다 괜찮소. 그래서 이래 내가 왔지 않습니까요? 라며 이 둘은 예전 젊을 때 이곳 물레방앗간에 누워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볏짚 위에 눕더니만 서로를 꼭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너무도 행복해 보이는 정순 할배의 수키 할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갈까요? 우리가 거닐던 강가로도 나가봄이 어떤가 하는데 말이오. 그러자 잠깐 있으면 그 아들이라는 자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수는 잠시 고민을 이어하더니만은 글쎄 말이오. 여서 보기로 한 사람도 있는데. 당신한테 좀 물어볼 것도 있고 말이지. 그냥 조금만 더 여기 있어 봅시다. 이에 마치 안 된다는 듯이 몸을 일으키는 수키였어요. 그럼 나가서 얘기합시다. 누가 오는진 몰라도 일단 나는 여서 나가야겠소.
옷을 여미던 수키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놀란 정순 할배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 거 좀만 더 있자니까는. 우리가 몇십 년 만에 왔는데 여기 쓴 지는 한 일각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오. 아, 수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요? 계속 치맛가락을 붙잡은 채 놓질 않는 정순이었건만 어느새 수키는 되려 할배를 잡아 끄는 것이었어요. 그럼 같이 나갑시다. 아, 어서 일어나시오. 서로 잡아 끌며 몸싸움을 이어하던 그때였어요. 온 사방이 뜨거워지더니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다냐? 왜 온 사방이 불천지가 된 것이오? 이내 뜨거운 열기가 덮쳐오자 놀란 정순 할배가 버뜩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여지껏 눈을 감고 있었는 줄을 그제서야 깨닫는 정순 할배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을 보니 웬 남정네 하나가 자신의 팔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얼른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정수는 캑캑거리며 기침을 하더니만 겨우 사내 등에 엎인 채로 그 물레방앗간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뛰쳐나온 그 순간 물레방앗간은 폭삭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지요. 어둑해진 숲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만이 여남은 물레방아를 뒤덮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까만 연기와 함께 이전의 형체는 알아볼 수도 없이 모조리 다 불길에 휩싸여만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째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답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만이라. 사내의 말에 멍하니만 앉아있는 정순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것이 꿈이었단 말인가? 수키가 돌아온 것이 정령코 꿈이었단 말이요. 라며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정순 할배였어요. 그러면서도 활활 타오르는 물레방아가 떨어져 나와서는 기울어질 때까지도 눈물을 멈추지 않는 그였습니다. 저도 여길 자주 오는 편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한번 와봤다는 것이 저 짝에서 어느 한 놈이 물레방앗간 안을 들여다보더니만 갑자기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그 배시집 양자로 있던 배국이란 자이온데 하도 기가 막혀서는 그놈을 잡으려 쫓아 뛰었다지 않겠습니까? 헌데 어찌도 그리 빠르던지. 그래서 얼른 다시 돌아와서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그 안을 들여다봤더만은 아니 거기서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다 안 옵니까요? 그래서 얼른 깨우니까는 수키란 이름만 부르시고 참네. 사내의 말에 이젠 고개를 떨구고만 있는 정순 할배였어요. 그리고는 고맙다란 말만 연거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고맙긴요. 일전에 왜 여 물레방앗간이 어딘지 찾으셨더니만은 어째 일이 되려고 찾으셨단 말입니까? 세상이 험하다 한들 어찌 이 동네 가정 이래 돌아가는지. 저런 놈의 자식은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순간 고개를 들며 사내를 쳐다보는 정순이었어요. 아, 그 청년이었구만. 내 어디서 낯이 익다 했더만은 그 여기를 처음에 알려준 그 청년이었구만 그래. 근데 말입니다. 어째 그 수키란 이름만 부르고 계셨던 것이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말입니다. 허허. 이 말에 순간 눈이 커져버린 정순 할배였습니다.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서도 제 어머니 성함을 막 부르시길래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다지 않겠습니까요?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도 좀 놀랍기만 했어서 말입니다. 아니, 그럼 자네 어머니 성함이 혹시 수키? 권수키인가? 권수키? 그러자 더 놀란 표정으로 마주보는 사내였어요. 아니, 어찌 아셨습니까요? 그 성까지 갖긴 쉽지가 않을 터인데 어째 제 어머니를 아십니까요? 이에 양볼에 눈물이 타고 흐르는 정순이었습니다. 그리곤 더 말을 못 잇다 내뱉는 말은
그 청년을 놀래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지요. 알다마다. 아니, 그럼 어찌 보면 자네가 정순 할배의 남은 말을 듣던 청년은 어느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빗물에 눈물까지 범벅이 됐는지 연신 눈가를 훔치고만 있었지요. 그러면서 내뱉는 말은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정순 할배는 빗물에 연기만 피어오르는 시커먼 잿더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젊은 시절에 이곳을 떠나 수키하곤 연락조차 나눈 일이 없었는데 말이야. 아니, 그래도 그 조씨 집으로 시집을 가지 않았을 줄이야. 그랬습니다. 그 정순이 사랑하던 수키는 마지막 밤을 보낸 뒤에 그들만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이에 어찌할 수 없이 집에서 내쫓기는 한이 있어도 그 조씨 집으로 시집 갈 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이를 낳고 정순을 찾은 그녀였지만 그는 이미 그곳을 떠나고 만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둘만의 아이를 홀로 여지껏 키워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수키는 어디 있는가? 어머니는 함께 살고 있는 것이요? 네, 어디로 가면 볼 수 있겠는가? 그러자 정순 할배를 바라보던 사내는 곧 고개를 떨구는 것이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요. 그 전에도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말이지요. 그 얘기에 정순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상이 떠내려갈 마냥 오는 비가 무색할 정도로 애통해하는 것이었지요. 수키, 내가 정말 미안하네. 수키. 그 뒤로 산을 내려온 정순 할배는 며칠간을 더 그 청년과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을에서 오래오래 그 청년과 함께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이제서라도 만났다는 기쁨이 그 사내에게 있어서만큼은 엄청 큰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런 즈음 그 오연이란 처자가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그 남정네가 정순을 친부인 줄로 잘못한 채 그 불을 지르는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이었지요. 행여나 자신을 버린 친아비라 여겼다 해도 그런 짓을 했다는 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뉘우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 어미가 권시라 했던 것도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내지른 대답이었단 것이었어요. 이에 언젠가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오겠다 했다는데 오연 처자는 그냥 그 남정네와는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어찌됐든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었으니 너무 죄송하단 말과 함께 쌓을 대가마니를 보내온 오연 처자였지요. 이에 마다하는 정순 할배였건을 완강히 밀어붙이는 터에 하는 수 없이 용서의 의미로다가 받아들고서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아주 오래오래 행복했고 말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또 다른 행복한 얘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오늘의 이야기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그런 신비한 동굴 이야기 올시다. 그럼 모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한양 근처의 어느 마을에 김동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어요. 헌데 그는 때마다 고개 넘어 깊은 산중을 향해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속 깊숙이에 있는 어른 키 하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동굴 앞에 멈춰서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마치 산짐승이 들락날락거릴 것만 같은 아주 외진 장소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내 김동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만 그곳에 몰래 발을 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몇 발자국 더 들어가니 아주 커다란 돌문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려 오늘은 또 뭘 꺼내오면 좋을까나? 잠깐 동안 생각에 잠기는 김동이었습니다. 옳다구나. 그려 목전에 내 고향 친구들하고 잔칫날 하나가 잡혔으니 말이지. 그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맛 좋은 술통 하나를 꺼내와야 쓰겄구만. 그리고는 내가 마실 땐 마냥 기분만 좋을 뿐 절대 취하지 않는 그런 술이어야 하겠지. 좋아, 오늘은 이것이로구나. 라며 양손을 비벼대는 동시에 괜한 입맛만 다시는 그였어요. 그렇게 눈을 감은 채 소원을 빌고 나더니만은 자, 열려라 참깨. 라며 김동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문이 글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어찌 천하장사가 와도 힘써 못 열 것만 같던 그 커다란 돌덩이가 혼자 스르르 열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김동은 금은 보화가 잔뜩 쌓인 그곳 한가운데서 커다란 술통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려 이 많은 금은 보화 중에 또 약간은 집어가줘야 쓰겄지. 한 며칠 맘껏 쓰려면은 요 정도는 돼야겠다. 하며 마치 바닷가에 모래를 퍼담는 마냥 있는 대로 그 말을 잔뜩 주머니에 넣는 김동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술통을 어깨에 인 채로 그 입구를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닫혀라 참깨. 라고 외치니 또 돌문이 금세 닫혀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을로 내려가는 김동이었습니다. 역시나 그 다음 날로 김동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에 온 동네의 친구들이 모여 김동을 축하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째 자네는 그놈의 재주를 부렸길래 그런 거액을 다 왕한테 갖다 바칠 수가 있었다던가? 지한테 큰 벼슬 가정 내렸는데도 그걸 다 마다하고 말이지. 아, 그러니까 말이네. 어디 감히 왕이 하사하신 선물을 함부로 마다한다는가? 배가 불러도 아주 단단히 부른 모양이요. 하긴 덕분에 그 자식놈들이 모두 벼슬길에 올랐으니 그걸로 된 것이긴 하지만서도 말이야. 이런 친구들의 말에 김동은 그저 허허 웃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어쨌거나 원하는 것이라면 기도 한 번으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동굴 덕분에 김동은 왕이 원하는 것이라면 금은 보화는 물론이요. 웬만한 병은 모조리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까지 모조리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동의 자식들은 모두 앉은 채로다가 좋은 자리 하나씩은 꿰찰 수 있는 것이었지요. 이렇다 보니 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 갔을 뿐 아니라 웬만한 벼슬은 욕심낼 틈도 없이 그저 남들의 부러운 시선에 충분히 만족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친구들의 칭찬 일색에 마냥 흐뭇해하면서 먹어도 적당히만 취할 뿐 고꾸라질 정도로 취하지 않는 술을 들이키며 친구들이 모두 쓰러져 나갈 때까지도 희낙낙 즐거워하는 것이었지요. 그려 이래저래 원하는 건 다 들어주니까는 뭘 또 빌어야 내일은 색다른 재미를 좀 볼런지. 아, 이런 행복한 고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다더냐. 아이고 신나라. 이런 혼잣말을 하는 김동은 정말이지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귀한 동굴은 어쩌다 김동만 아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김동의 가문에서만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 유일한 비밀이었던 바 김동의 아비 김순과 또 김순의 아비 김조 그리고 그 윗세대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이 동굴에 대한 비밀은 후손 중 유일하게 단 한 사람한테만 알려줌으로써 현재까지 오직 김동이라는 자만이 그 동굴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한편 그런 한양과 좀 멀리 떨어진 어느 외딴 마을에는 성국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는 천재적인 손기술을 타고난지라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아주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도자기 그릇이나 한복, 저고리 따위는 물론이요. 심지어 그림이나 붓글씨까지 뭐든지 똑같이 모방해낼 수 있는 타고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래저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대가로 꽤나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그는 유일하게 낳은 아들내미 성공이의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도 더 그 모조품을 만드는 실력이 뛰어났음에도 그 일에는 별 흥미를 못 느끼는 터. 그저 놀고 먹을 궁리만 하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넌 어쩌자고? 그 좋은 기술 갖다가 더 노력할 생각은 않고 말이다. 어째 허구한 날 더 떵떵거리며 살 걱정은 안 하고 그래갖고 어디 그 웬만한 처자들이 널 쳐다나 봐주기라도 한다는 것이오. 아버지, 그런 말 마소. 나도 때 되면 좋은 처자 알아서 다 만날 텐디. 뭘 그리 걱정이라요? 내도 혼기찬 지 한참 된 이상 내 마음에 딱 드는 처자가 어디 있는지 내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 안 합니까? 그러니 날 좀 내버려 두쇼. 이런 아들의 말에 혀만 끌끌 차는 아버지 성국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 성공이는 눈만 높아져 버린 것도 모자라 노총각이 되어 있는 여지껏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그런 모태솔로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한숨만 깊어지는 애비 성국인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러기도 잠시 그저 제 자리에 앉은 채로 본인의 작업에만 몰두하는 애비 성국이었어요. 이랬다 보니 성국은 그 손기술만 써야 하는 특성상 너무 오랫동안 앉은 채로만 이어온 작업 탓인지 다리가 좋지 않은 것도 모자라 급기야 잘 일어설 수도 없는 처지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찌 보면 그런 아비의 모습이 자기가 되지나 않을까 그런 걱정도 무시할 순 없던 아들 성공이었지요. 그랬다 보니 그는 동네 밖으로 나돌 생각만 하며 동네 안에선 잘 나다니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아비 성국의 잔소리는 더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처자들은 왜 눈길 한번 안 주냔 말이다. 어디 그 쓸데없이 먼 데 가서 찾으려 하지 말고 말이지. 이 마을에도 꽤나 괜찮은 처자들이 한둘이 아닌 더 그냥 좀 가까운 데서 찾아보란 말이다. 이런 아비의 말도 일리는 있던 터. 하지만 성공이는 이런 총구석에서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양 땅 가까이로 가서 마음에 드는 처자를 고르려 한 것이었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제 처자는 제가 알아서 찾을 터이니 아버지는 몸 생각이나 하시면서 걱정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나도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도울 테니께. 그래도 이래저래 손이 필요할 때면 본인이 나서서 돕기도 하는 성공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 사는 한 김씨로부터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헌데 직접 오지는 못하고 대신 자기 쪽으로 와서 그 물건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는 없는 처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가서 나한테 배운 실력이나 원 없이 뽐내고 돌아오란 말이다. 그 김씨가 이르기를 원하는 대가는 원하는 만큼 지불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알겠느냐? 고개를 끄덕이는 성공은 간만에 한양 나들이도 할 생각에 조금 신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도 쉬지 않고 걸으며 금세 한양 땅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김씨란 자, 다시 말해 김동의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자에게 의뢰를 한 자는 다름 아닌 그 김동이란 자였으니까 말입니다. 이윽고 그 집에 도착한 성공은 문을 두드리자마자 헐레벌떡 뛰어나온 머슴이 말을 이었어요. 그러자 집에서 좀 기다리시더니만 잠깐 다녀온다며 저짝 고개 넘어 산으로 올라가셨다 안 합니까요? 헌데 그건 비밀이라 하셨으니 저도 더 이상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머슴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성공이었습니다. 이미 다 말해놓고 뭔 비밀이라 하는 건지. 어찌됐든
이 마을로 들어서는 길에 그 언덕계에 있는 산입구를 지나쳐온 터. 왠지 그 길을 올라보고 싶던 바 알겠다며 뒤돌아서는 성공이었습니다. 그 집에 앉아서 기다리느니 차라리 시간이 남은 터에 그 산길이나 좀 산책하고 싶던 성공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그 산길로 들어선 그때였어요. 저 먼 발치에서 웬 옷차림새가 꽤나 반듯한 양반 한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던 성공은 뭔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것에 좀 이상한 점을 포착해낸 것이었시오. 그래서 성공은 한번 몰래 그 뒤를 밟아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 먼발치의 양반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만 그 앞에 놓인 동굴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성공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싶은 마음에 황급히 따라붙었지요. 그러자 그 양반의 목소리가 동굴 밖으로까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안전뱅이도 금방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주 효염 있는 산삼뿌리 하나 놔주시오. 아, 그리고 선물을 할 예정이니 그 멋들어진 상자에 넣어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곧 이래 외치는 것이었지요. 열려라 참깨. 그러자 곧이어 그 안쪽 동굴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만 그 안으로 획 들어가 버리는 양반이었어요. 이에 입만 떡 벌린 채로 대체 그 안엔 뭐가 있는 것인지 더욱 궁금하기만 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기도 잠시 금세 나온 양반의 손에는 글쎄 금빛깔 무늬가 눈이 부실 정도의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온 터. 그 양반은 누가 봐도 그 김동이란 자인 것이었습니다. 허나 아직까진 그가 그 의뢰인 김동인지는 알지 못했던 성공인 것이었지요. 그 길로 후딱 내려가 버린 김동을 두고 성공은 그 동굴 입구를 서성이다 그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그런 산삼뿌리 하나 있으면 함 줘보시오. 열려라 참깨. 허나 그 동굴의 문은 별 반응을 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을 더 외쳐봐도 그냥 꿈쩍도 하질 않는 것이었지요. 이에 입맛만 다시다 뒤돌아서는 성공이었습니다. 거참 정말 희한하구만. 저런 돌문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이 말이야. 그 길로 산을 내려온 성공은 다시 그 김동의 집을 찾았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김동은 아까 그 동굴 앞에서 몰래 훔쳐봤던 그자였기에 성공은 사뭇 놀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속으로만 알아차린 채 그 김동이 의뢰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성공이었습니다. 내가 의뢰할 물건은 말이요. 바로 이것인데 말이지요. 라며 꺼내놓는 물건은 다름 아닌 아주 작고 매끈한 조약돌이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푸른빛의 광채가 감도는 것이 어째 똑같이 만들기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어? 금액은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말이요. 그 실력이 남다르다는 얘기도 그렇고 그 성국님의 자제분이라 들었는데 자, 그걸 다 보셨으면 이리 내놓으시오. 라면서 그때 그 동굴 안에서 갖고 나오던 황금빛 보따리를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아버님한테 갖다 드리게. 그 잘 걷지 못한다 들었는데 이걸 잘 다려드시기만 하면 아주 좋은 반응이 올 것이네. 이 말에 마침 성공도 그 조약돌을 잘 살핀 바 얼른 그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온 성공이 아버님께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친히 그 산삼을 다려 드신 것이었어요. 헌데 드시고 난 지 하루도 채 안 된 때에 이르러 갑자기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다 하더니만은 무릎을 붙잡으시더니 아니 글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곳저곳을 마음껏 걸어 다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그거 참 신기하구나.
그 산삼의 효능이 이렇게나 좋을 수가 있다니 말이오. 이에 성공도 내심 놀라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굴을 한 번 더 찾아가기로 결심을 한 터였지요. 그리고는 그 의뢰받은 조약들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그 김동의 집을 찾은 성공이었어요. 아이고야. 정말 실력이 대단하십니다요. 이래 똑같을 줄은 내 상상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니까 말입니다. 나름 아버지께 전수받은 것이라지만 평소 실력에 반도 안 썼다는 생각에 성공은 내심 뿌듯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 것이었지요. 이내 남은 사례금을 받고 난 뒤에 그 집을 나온 성공이었습니다. 헌데 성공의 주머니에는 그 조약돌의 모조품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이었지요. 네, 모조품을 만들면 항상 여분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터 이를 말해줄까 했지만서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다. 아 나중에 또 의뢰하면 그때 쓰면 될 일이니까 말이오. 어찌됐든 다시금 그 동굴에 가보기로 작정한 성공은 그 언덕 너머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행여나 김동이란 자가 뒤따라오진 않을지 내심 초조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앞에 다다른 성공이었어요. 내 그때는 뭔가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질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니지 심내구려. 그럼 이번엔 내 정말 진정 원하는 마음으로다가 한번 불러봐야겠구먼 그래. 라며 열려라 참깨라 외쳐대는 성공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그 동굴 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야 이래. 집중하니까 다 되는구만 그래. 라며 그 안을 살피는 성공이었습니다. 헌데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달리 컴컴한 어둠이 들어차 있을 뿐 구석에 작은 빗줄기 하나가 새어나오는 정도가 전부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성공의 뒤를 누군가가 턱하며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안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지고만 성공이었지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다쳐라 참깨! 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르륵 하곤 금세 닫혀버린 동굴의 문이었지요. 이에 놀란 성공은 황급히 일어나 그 문을 두드려댔어요. 하지만 그 두꺼운 동굴문은 꿈쩍할리 만무한 것이었지요. 아 여보시오. 아 날 왜 밀친 것이오? 아 빨리 이 문을 열어보란 말이오. 이런 성공의 외침도 그저 공허한 울림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자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빛 말고는 워낙 주변이 어둡기만 한 것이었어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이런 어둠 속이 처음이신가 보군요. 악어, 심장 소리가 역가정 다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웬 처자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성공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헌데 워낙 어두운 터라 그 어디에도 사람의 형상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질 않는데 말이오. 누군 겝니까? 그러자 순간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빛 가까이에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에 성공이 바라보자 그 사람은 목소리만큼이나 어여쁜 한 처자인 것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한 그녀의 얼굴이란 왠지 모르게 성공의 가슴팍을 뛰게 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리 없건만은 그쪽도 여기 갇힌 걸 보면 참 지지리도 복도 없는 팔자에 속하시나 봅니다. 어쩌다 이리 들어오신 겁니까? 어느 정도는 미인 축에 속한다란 생각에 그저 멍하니만 있던 성공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째 날 밀어젖힌 사람은 누구고? 대체 이 동굴 속에 웬 문이 있는 겁니까? 대체 여긴 어디인 것이오? 그러자 그 어둠 속의 처자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여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쪽처럼 괜히 이 동굴을 살폈다가는 그 김동이란 자 때문에 여기 갇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밀친 자는 그 김동이란 자가 분명하옵니다. 이 말에 또 놀라는 성공이었지요. 그럼 그 자가 날 따라왔다 해도 어째 지난번 훔쳐봤던 그 동굴안과 어찌 이리도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는 화려한 금은보화가 잔뜩 널려 있었는데 말이오. 이런 성공의 말에 그 어둠 속 처자가 답을 이어갔어요. 내가 알기론 그자가 이 동굴 속 화려한 곳을 열 때에는 그 어떤 작은 조약돌이 꼭 있어야 한다지 않겠습니까? 그 돌을 손에 쥐고 있는 자만이 이 동굴을 통해 원하는 걸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라 하지 않겠습니까요? 헌데 만약 그 조약돌과 모양만 똑같거나 한 것으로 이 문을 열라치면 이런 다른 방이 열린다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주머니에 든 조약돌 모조품을 움켜쥐는 성공이었어요. 진작 그걸 알았어야 했다며 잠시 동안 후회하는 성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가늘게 들어오는 빗줄기 하나에만 의지한 채로 성공과 처자는 멍하니 앉아있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일단 전 성공이라 하는데 그쪽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그러자 전 달래라 하옵니다. 성이 진이다 보니 진달래라 불러주시오. 순간 꽃과 똑같은 이름에 외우기도 좋다라며 환히 웃는 성공이었어요. 그럼 달래 처자는 이곳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신 것이오? 그러자 한참을 생각에 잠기던 진달래 처자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점점 더 여길 못 빠져나갈까 걱정이 앞서던 성공이 그나마라도 달래 처자와 얘기를 나누고 날 때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와 빗줄기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사이좋은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성공의 마음은 자꾸 그 달래라는 처자 쪽으로 기우는 것이었어요. 그 달래란 처자한테서 나는 향내는 물론이거니와 살짝 보여주는 미소라는 것이 정말 성공이를 빠져들도록 하기 충분한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 빗줄기 사이로 더욱 가까워지는 그들이었지요. 그리고는 어느새 서로의 얼굴을 바로 앞에 마주한 채로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그냥 꼭 붙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때였어요. 순간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란 달래 처자가 성공의 품에 와락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좀 놀랍구만이라. 이젠 괜찮소. 네, 가만 들어보니 그 동굴 깊숙한 쪽에 사는 박쥐들인 것 같소이다. 이 말에 더 놀란 달래가 성공이를 더욱 꼭 끌어안는 것이었어요. 이에 질세라 달래를 더 꼭 끌어안는 성공이었지요. 그리고는 그들의 숨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서로의 몸이 뒤엉켜 그간 참고만 있었던 사랑의 욕정을 맘껏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속살이 내비쳐지는 가운데 입가정 맞춰가며 그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지요. 그러고 난 이후 또 한참을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동굴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곳저곳을 두드리고 만져봐도 나갈 구멍 하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그러자 달래 처자도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어째 이 동굴이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안 합니까요? 왜 열려라 닫혀라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냥 열렸다 닫히는 것이 이 동굴 문도 사람처럼 뭔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아, 왜 참깨라는 말도 알아듣고 말이오. 안 그렇소? 아니 그럼 우리가 동굴하고 무슨 대화라도 나눠야 한다는 것이오? 이에 달래 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습니다요. 이에 가만히 생각에 잠기던 성공이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었어요. 그 처자의 말도 참 일리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소. 그럼 한번 이 동굴이 원할 만한 것을 얘기해 봅시다. 아, 그랬을 때 이 동굴이 친히 문을 열어줄지 또 모르는 것이니까 말이오. 이에 성공은 다시 한번 열려라 참깨라 외치며 문을 열어주면 안 혼내킨다는 등등 온갖 열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꿈쩍도 않는 동굴이었습니다. 그러자 달래 처자가 말을 이었어요. 그럼 이래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동굴이 이런 텅 빈 방을 갖고 있는 것 또한 괜한 욕심을 가진 자들을 벌하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찌됐든 그 금은보화가 가득한 방도 그 김동이란 자의 욕심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인데 말이오. 이를 만일 동굴도 원치 않은 것이면 말입니다. 아,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은 명확한 것이 아니겠소?
이 말에 성공은 한 번 더 생각에 잠기더니만 무릎을 치며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좋소. 네, 이래 한번 외쳐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럼 하며 외치는 그의 목소리엔 아까와는 달리 기운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이 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말이지. 내 그 본래의 조약돌을 가져다가 이 동굴 속에 영원히 되돌려 놓겠소이다. 그것도 그 김동이란 자는 물론이고 누구 하나 발을 들일 수 없도록 말이오. 네, 약속하오. 라고 하자 잠시 동안 고요한 동굴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열려라 참깨. 라 마지막으로 외치는 성공이었지요. 그러자 덜컹거리던 커다란 돌문이 아주 천천히 스르륵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깜짝 놀란 성공이 놀라 기뻐 팔짝 뛰었어요. 아이고야, 드디어 열렸소이다. 드디어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됐어. 라며 빛이 쏟아지는 동물 밖으로 나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마주한 달래 처자의 모습이란 성공의 눈에 정말이지 눈이 부실 정도로 빼어난 미모인 것이었지요. 길을 지나다가도 한눈에 반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건만 어찌 이런 처자와 저 동굴 속에서 갇혀 있을 수 있었던 것인지 성공은 그 동굴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내 곧 산 밑으로 내려오는 그들이었지요. 자, 그럼 곧바로 그 김동의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소. 동굴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런 달래 처자의 말에 성공이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둑해진 마을길을 따라 그 김동의 집 앞에 멈춰선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조약돌을 훔쳐낼 생각이십니까? 달래 처자의 말에 순간 꾀를 낸 성공이었어요. 일단 네, 좋은 생각이 있으니 한번 믿어보시구려. 라며 성공은 곧장 김동의 집 문을 두드려댔어요. 그러자 일전에 산에 올라갔다 일러준 머슴이 머리를 극적이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오밤중에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 어르신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안 합니까? 다름이 아니고 말이지요. 왜 그 김동 어르신께서 제일 아끼시는 그 조약돌 하나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자 머슴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만 얼굴을 가까이 대며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그건 어르신께서 제일 신경 쓰시는 비밀인데 말이오. 그것이 새나가기라도 했다가는 나도 그냥 모가지라는 거 아닙니까요? 아니, 근데 그 조약돌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이에 성공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 그 조약돌의 모조품을 만들어달라. 나한테 부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 얼마 전에 전해줬고 말입니다. 헌데 그 본래의 조약돌이 글쎄 이 모조품하고 또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섞여버린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순간 머슴이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뀐 줄 지금 아신다면은 한참을 성을 내다 못해 그 화가 머슴인 당신한테까지 미칠지 모르는데 말이오. 주무시고 계신 이참에 이걸 좀 그 본래의 것으로 아시는 것과 살짝 바꿔갖고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요? 이것 때문에 나도 쉬지 않고 일에 달려왔으니까 말이지요. 그러자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던 머슴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그나마 다행입니다요. 그래서 이런 오밤중에 찾아오신 것이었구만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네, 그 본래의 것을 숨겨놓는 곳을 아는 터 몰래 바꿔갖고 나오겠습니다요.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요. 아님 지가 더 혼날지 모르는 것인께.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성공이었습니다. 옆에 선 달래 처자도 얼떨결에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이에 곧장 집으로 들어간 머슴의 성공과 달래 처자는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웃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금세 뛰어나온 머슴의 손에 들린 건 그 본래의 조약돌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맙다며
인사를 나눈 그들은 얼른 다시 산길로 향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올라가십시다. 날이 밝든 어둡든 간에 그 동굴하고의 약속은 빨리 지킬수록 좋은 것 아니겠소? 이에 달래 처자도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함께 성공의 뒤를 따르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굴 속 문 앞에 도착한 성공은 곧 그 본래의 조약돌을 손에 꽉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열려라 참깨. 라 외치니 역시나 금은 보화가 가득 쌓인 방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에 눈이 휘둥그레진 성공이었건만 뒤에 서 있는 달래 처자를 슬쩍 보더니만 자, 그럼 이제 이 돌을 갖고 내 본래의 동굴 그대로를 잘 지켜나가 보려무나. 그럼 다쳐라 참깨. 이내 동굴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그 문이 거의 닫힐 때쯤 손에 쥔 조약돌을 냉큼 그 동굴 속으로 던져 넣는 성공이었지요. 그리고는 쿵 하고 닫혀진 동굴이 은은한 빛을 뿜어내더니만 그 동굴 문이 어디로 갔는지 미세한 틈 하나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동굴 벽이 되고 만 것이었지요. 참 신기하구만 그래. 아예 동굴문이 사라져버렸어. 이에 뒤에 서 있던 달래 처자도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째 그토록 원하는 무언가를 모두 다 이뤄주는 동굴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나올 수 있던 것도 동굴의 덕이긴 했지만은 어째 그토록 동굴과의 약속을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까? 이런 뜬금없는 처자의 질문에 성공은 환한 미소를 보이며 답했습니다. 아, 그건 뭐? 내 동굴한테 원하는 바는 딱 하나밖에 없었건만. 뭐 그걸 들어줬으니 나도 동굴하고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에 살짝 의아해하는 처자였어요. 아네, 당신 같은 운명의 여인을 이래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내 소원을 이뤄준 것 아니고 뭐겠느냐 말입니다. 아, 안 그렇소? 그러자 달래 처자가 빙그레 웃더니만은 천천히 다음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에 여태껏 중에서 제일 깜짝 놀라는 성공이었어요. 아니, 무슨 말이오? 네, 당신 때문에 이래 고생을 했다니까는 어딜 간다는 말입니까? 제정신이요? 제가 실망을 드리려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전 이 동굴을 수호하고 있는 소신이란 이름의 수호신이 외다. 이 말에 멍해져만 있는 성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이 동굴과 한 몸이었기도 했는데 말이오.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 신기한 것을 알아보려 사실 지상으로 내려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동굴을 만들어둔 터였지요. 허나 결국 알게 된 건 인간의 욕심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은 더 알고 싶은 것도 없을 뿐더러 그 김씨 가문의 욕심으로 인해 쓰러져간 인간이 셀 수도 없이 많았던 터라. 이 인간한테 해가 되는 동굴을 없애려 하니 그 김동이란 자가 글쎄 제 동굴에 가둬버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저 스스로 제 동굴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저를 꺼내주심과 동시에 이 동굴이 인간한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수호신으로서 그저 감사를 드릴 따름이옵니다. 이에 순간 헛웃음만 지어 보이는 성공이었어요. 거참, 멀쩡해 보이는 처자가 아주 못 지어내는 말이 없구만 그래. 당신이 저 동굴의 수호신일 것 같으면 난 이 조선 땅의 수호신이요.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된다 말하면 될 일이지. 어찌 그리 괜한 말로 망신을 주려는 것이오? 지어내도 좀 말은 되게 지어내시든가. 허나 성공의 기분엔 별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 달래라는 처자는 마지막 말을 이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감사함으로 제가 드리는 선물은 당신 손에 곧 쥐어질 것입니다요.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처자를 꼭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소이다. 라며 그 동굴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더니만 순간 꽃가루가 되어버리는 달래 처자였어요. 그러더니 곧장 바람을 타고 올라가 먼 산 새벽녘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먼 하늘 속 무지갯빛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에 입만 벌린 채로 서 있기만 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한참이 지난 뒤 집으로 돌아온 성공이었습니다. 그런 후 그 수호신이 말한 그대로 자신의 고향집 가까이에 사는 처자들을 한 명씩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일까요? 그 소신과 똑 닮은 처자가 바로 옆집 건너편에서 살고 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성공은 그날부로 그 처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무슨 말을 걸든지 간에 그저 환히 웃기만 하는 그 처자의 성공은 별 어려움 없이 서로의 사랑을 속삭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얼마 후 혼인을 하여 자신의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성공 스스로가 원해온 행복한 가족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한 여생을 살아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요. 그럼 그 김동이란 자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 동굴문이 사라지고 난 며칠 후 그 모조품 조약돌을 갖고 산으로 올라간 김동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동굴문이 보이질 않았음에도 온종일 열려라 참깨라 외치고만 있었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열려라 참깨만을 외치며 망연자실 동굴 주변만을 맴돌며 꺼이꺼이 울기만 했다지요. 그리고 그 김씨 집안은 더 이상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뤄나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아주 평범한 집안으로 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그들의 소원을 달성해 갔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모두가 꿈꾸는 소원이 마음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야 세상은 더욱 좋아져야 마땅할 터. 허나 그 소원이 오직 한 사람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좋은 세상은 그리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일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